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온라인 랩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아이라스크 연구실 학부연구생 차준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랩 세미나 주제는 이크라 2024년 5월에 발표된 논문이고 End-to-End Semi-Supervised 3D Instance Segmentation with PC Teacher 이라는 논문입니다. 뒤에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새로운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된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PC 티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는 다음과 같고 천천히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이 왼쪽처럼 저희가 공간이라는 이런 한 장면의 이미지가 있을 때 오른쪽처럼 이거는 책상이라든지 문, 이렇게 탁자와 같이 객체를 인지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술을 뜻하고요. 이러한 기술은 로봇이 unstructured한 environment에서 3D 물체들을 인지하는 데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난제를 항상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결국 비싸고 만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 객체에 대한 거를 전부 라벨링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도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 것입니다. 결국 또 데이터셋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한된 시스템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인 PC 티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처 스튜던트라는 모델과 스토라벨의 전략을 활용한 PC 티처인데요. 뒤에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스튜던트 모델이란 무엇이냐 하면 왼쪽에 저희 익숙한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 수도 라벨을 만들어내고요. 이 학생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반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뒤에서 수식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되지 않은 이미지, 물론 라벨이 된 이미지는 학생이 이미 학습할 수 있는 GT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이 라벨링 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 수도 라벨을 선생님이 만들어준 수도 라벨을 GT로 사용해서 스튜던트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뜻합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MTML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같은 인스턴스 포인트들은 서로 가깝게 모이고 그게 아닌 거는 멀게 만들어서 객체 인지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3D라는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마스크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었고, 포인트 그룹에서는 클러스터링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인스턴스별로 구분된 포인트들의 옵셋을 옵셋 벡터를 구한 다음에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반면에 중앙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점들은 바깥으로 튕겨 나가겠죠. 옵셋 벡터가 딴 데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새로운 포인트 클라우드를 중앙에 모인 포인트 클라우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이고요. 이 소프트 그룹은 객체가 다른 클러스터에 포함될 확률, 저희가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맥스와 같은 비슷한 개념을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추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객체가 겹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이런 확률적으로 따지는 것이 실제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성능이랑 유연성을 모두 가져가는 이 해당 소프트 그룹이라는 모델을 백본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약자로 SSL이라는 학습 방법인데요. 한글로는 준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가 뭐냐 하면은 라벨링 한 것과 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같이 학습한 다음에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올리고, 그리고 데이터가 적을 때도
실제 fully supervised와 비슷한 성능을 내게 하는 학습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라벨링 했으면 뭐 A냐 B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supervised 러닝이 있겠고요. 그리고 semi supervised 러닝은 라벨링 한 거에 대해서는 A냐 B냐를 나눠놓고 이제 그거와 비슷한 애들은 이렇게 모이고 얘도 얘랑 비슷한 애들은 이렇게 모여서 어느 정도 분포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semi supervised 러닝에서도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픽스 매치, 이제 최초의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제안한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픽스 매치를 조금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서 플렉스 매치, 또 프리 매치라는 연구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SSL, Semi Supervised Learning의 3D Instance Segmentation을 위한 최초의 연구가 있는데요. 바로 트위스트입니다. 이 트위스트라는 논문은 그리고 해당 논문의 키페이퍼이기도 합니다. 자, 이 트위스트라는 논문은 이제 수도 라벨 제너레이션 스테이지, 즉 수도 라벨을 만드는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소수의 라벨링을 통해서 학습된 초기 모델에게 라벨되지 않은 데이터를 주고 예측값을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 즉 뭐 트레시홀드와 같은 인계값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결과들을 수도 라벨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스테이지 단계에서는요, 이제 라벨에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GT로 학습하고 없는 데이터는 수도 라벨을 정답지로 삼아서 학습하는,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논문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위스트도 한계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레이블된 데이터와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한 번씩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불안정적이다 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도 라벨에만 의존한 학습은 이제 3D 오브젝트의 중요한 부분, 천장도 볼 수 있겠고 바닥도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객체가 있으면은 객체가 뭐 바닥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 벽에 붙어 있다든지 이런 환경 정보들을 무시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라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계값을 임의로 지정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런 인계값을 굉장히 찾기가 힘들다 라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서돌로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레임워크 오버뷰입니다. 프레임워크의 구조도를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레벨과 클러스터 레벨이라는 것을 논문에서 사용하는데요. 이 포인트 레벨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객체가 인지됐을 때 이 점 하나하나가 어떤 세멘틱 레벨을 갖는지, 그리고 인스턴스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즉 오프셋을 계산하고 이런 점들을 포인트 하나하나 개별에 대해서 구하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멘틱 레이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멘틱 레이블은 이제 의자냐 전등이냐 이런 정보를 속합니다. 반대로 클러스터 레벨은 당연히 포인트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포인트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클러스트들을 하나하나 어떤 오브젝트인지 구별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포인트 단과 클러스터 단 두 개를 나눠서 보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클러스터 어떻게 예측하는가? 우선 소프트 그룹, 백번으로 사용한 소프트 그룹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멘틱 브랜치에서는 이제 세멘틱 로짓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세멘틱 로짓을 구하기 위해서 이 n개 이 n개의 점들을 CF와 CB, 이제 foreground 클래스와 background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foreground와 background는 뭐냐면 의자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실제로 의자에 해당하는 점들도 있을 거고 그 의자 밖에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해당하는 점들을 foreground, 그리고 그 객체를 위한 이 배경 정보들을 background 클래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offset 브랜치에서는 offset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offset 벡터는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을 곱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offset 브랜치와 semantic 브랜치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클러스터라든지 IOU, 정확도, 마스크와 같은 예측값들을 구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오버뷰입니다. 이제 메인 피그마인데요. 뒤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그룹핑이라든지 뭐 EMA, 뭐 सब샘플링, 멀티비퓨전, PCAT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 우선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같이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레이블드 샘플과 언레이블드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레이블드 샘플에서 나오게 된 뷰1과 뷰2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뷰, 두 번째 뷰 티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 모델입니다. 스튜던트 모델은 이제 뷰 1을 받아와서 이 뷰 중에 하나를 받아와서 하이브리드 그래핑을 통해 프로포즈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티처만 이제 수도 라벨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스튜던트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튜던트가 프로포즈를 하나 가져오면은 그걸 기반으로 티처도 참고해서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학생이 숙제를 해오고 선생님이 그걸 검사한 다음에 학생이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좀 약하구나, 뭐 수학 과목에 대해서 약하구나 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준다든지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티처 모델 또한 이제 스튜던트 모델과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EMA라는 것을 통해 스튜던트의 웨이트를 통합해서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티처 모델인데요. 이제 언레이블드 샘플에 대해서 스튜던트의 프로포설을 가져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설을 가져오고 그리고 티처의 예측값들을 멀티뷰 퓨전을 통해서 하나의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클러스터 레벨 단의 수도 라벨을 하나 만든 것과 포인트 레벨 단의 수도 라벨을 하나 만든 것 그 두 개를 기반으로 PCA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로스를 구하고 옵셋의 로스를 구하고 세멘팅 로스를 구하고 그래서 이 로스들로 스튜던트를 학습시킨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PC 티처 트레이닝입니다. 이제 모델을 결국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처음에는 이제 모델 이니셜라이즈와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델 이니셜라이즈는 처음에 라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티처와 스튜던트 모두 라벨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는 DU와 DI, 여기서 말하는 DU와 DI는 이제 unlabeled 된 데이터와 labeled 된 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로부터 일정한 레티오, 일정한 비율로 조금씩 여기서 한 10 정도 가져오고 또 여기서 10 정도 가져오고 그래서 unlabeled 된 데이터 얼마, 레이블드 된 데이터 얼마 가져와서 트레이닝 데이터 배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치는 이제 딥러닝 용어인데요.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총량이 100이라고 가정하면요. 이 100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0씩 끊어서 10번 학습을 진행한다든지 와 같은 그 10의 단위, 이렇게 쪼개는 단위를 하나의 배치라고 뜻합니다. 자, how do we get the loss? 그럼 로스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선 오버롤 로스입니다. 이제 전체 로스는 결국 supervised loss와 unsupervised loss가 될 것입니다. 소프트 그룹, 백본을 통해서 supervised loss는 semantic, offset, classification, IOU, mask loss 총 5개로 구성된다는 것을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unsupervised loss는 이제 포인트 레벨에서의 semantic, 그리고 offset, 그리고 클러스터 레벨의 이 classification loss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how do we get the parameter?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얻을 거냐인데요. 여기서 이제 EMA 기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제 세타 T, 그리고 세타 S가 보이실 텐데, 세타 T는 티처 모델의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세타 S는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는 이러한 파라미터 값들을 조율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던트 모델의
이 EMA를 통해서 티처 모델을 계속해서 갱신한다.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티처 모델을 업데이트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 실제 리절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터레이션은 이제 학습의 반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 Y축은 MAP, 세그멘테이션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처와 스튜던트가 결국 이렇게 실제로 성능이 좋아진다 라는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계속해서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어그멘테이션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저희가 많이 알다시피 이제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은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레이블된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랜덤 크로핑, 그리고 플리핑, 로테이팅, 스케일링과 같이 바꾸더라도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원본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이미지였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어그멘테이션을 뜻하고요.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서브 샘플링 기법을 통한 데이터 증강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특정의 아주 자세한 이런 피처들만 남고 이 구조들을 깨트려서 일부러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은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학습된 모델들은 이제 오버피팅을, 과적합을 방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인트 레벨의 수도 라벨. 이제 포인트 레벨에서는 결국 수도 라벨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러스터 레벨 수도 라벨의 레이블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클러스터 레벨 수도 라벨만 사용하는 것은 낮은 리콜을 초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 퀄리티는 말 그대로 의자라는 것을 완벽히 잡은,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클러스터를 뜻합니다. 근데 이런 라벨들만 사용을 하자니 결국 리콜이 낮아진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리콜은 실제 재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자가 10개 있었다면 모델이 여기서 의자가 몇 개인지 맞췄는지, 결국 하이 퀄리티만 사용하면은 다 맞출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인 트위스트에서는 포인트 레벨, 점 단위의 레벨에서 수도 라벨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뷰 퓨전 전략을 통해서 이 포인트 레벨의 수도 라벨을 버리지 말고 여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이를 극복해 본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멀티뷰 퓨전 스트레이지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뷰 1, 뷰 2만 사용하는 것보다도 결국 멀티뷰를 사용하는 것이 모든 인계값에 대해서 성능이 좋았다 라는 그래프이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옐로우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 퀄리티의 클러스터 레벨 수도 라벨입니다. 수도 레이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한 거는 확실히 좀 빼곡하게 보이고 좀 선명하게 예측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트위스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만 사용을 했다면 현재 이 PC 티처라는 논문에서는 이제 레드 클러스터 레벨에서는 포함하지 못한 이 포인트 레벨의 수도 라벨들을 이제 정보로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모두 사용했을 때 실제로 하이 퀄리티의 클러스터 레벨 수도 레이블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 라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포인트 레벨 수도 레이블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semantic unsupervised loss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unsupervised loss, semantic에 대한 unsupervised loss고요. 여기 보이시는 맨 끝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I는 마스크, i번째 마스크를 뜻하고요. 이제 0 아니면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오버뷰에서 보신 것처럼 인계값 P보다 크면 1, 작으면 0. 즉 신뢰도가 내가 정한 인계값보다 낮다면 그 값들은 0을 곱해지면서 모두 버리겠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값이 크면 신뢰도가 있는 값이라면 1을 곱해서 뒤에 것을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요 왼쪽 이 기호를 제가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S에 대해서 이 세멘틱 로짓에 대해서 이제 스튜던트가 예측한 세멘틱 로짓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티처가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argmax라는 함수를 통해서 티처가 예측한 세멘틱 로짓이 가장 높은 라벨을 수도 라벨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도 같이 예측한 값을 서로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예측값의 차이를 구하게 되고, 그것들을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구해서 더하고 정결을 위해 나눠주면 그것을 세멘틱 로짓의 로스로 사용하겠다 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offset unsupervised loss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셋의 로스 구해야 하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별이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점 하나하나의 오프셋을 계산하는 로스인데요. 요거를 잘 보셨다가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오프셋 로스와 차이점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nsupervised 별의 오프셋 로스입니다. 여기서 이 mi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서 오프셋, 스튜던트가 예측한 오프셋 벡터와 티처가 예측한 오프셋 벡터, 그것을 L1 함수를 통해서 오프셋 벡터의 예측값 차이의 절대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정규화를 위해 나눠주면은 오프셋 벡터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객체를 인지할 때 그 안에서 잡힌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수도 라벨을 활용하기 위해 계산을 해서 로스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론 클러스터 레벨 수도입니다. 이제 클러스터 레벨에서는 수도 라벨을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클러스터 레벨의 수도 레이블에도 한계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위스트에서는 맥시멈 세멘틱 스코어, 세멘틱의 점수가 가장 높은 i를 기준으로 인스턴스 프로포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당연히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인스턴스 프로포설을 적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인스턴스 프로포설이 부족하게 되면 리콜, 재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위스트에서는 수도 라벨을 검증하기 위해서 fixed threshold, 고정된 인계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리콜과 프레시전의 균형을 맞추게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그룹핑 HG, Point Cluster Agreement Based Thresholding, PCAT를 제안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그룹핑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그룹핑이 뭐냐면 이제 Shifted and Original Coordinate Space에서 둘 다 그룹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Shifted 오프셋 벡터를 통해서 이 객체에 관련된 거는 가운데로 모이게 하고, 오히려 객체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른 오프셋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팅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시프트 할 때 오프셋 벡터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프트 된 결과와 시프트 되기 전에 원래의 콜디네이트를 둘 다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두 개의 정보를 같이 비교하면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을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랜덤하게 점들을 하나씩 모아서 클러스터화하는 성질 때문에 이 티처 앤 스튜던트 간에 프로포설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스튜던트에서 만든 프로포설과 티처에서 만든 프로포설의 1:1 매칭을 위해서 스튜던트 모델에서 생성된 프로포설을 티처에게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포인트 레벨과 클러스터 레벨, 이 두 개 스테이지에서 신뢰도 판정입니다. 이제 인계값 C를 이용해서 수도 라벨을 필터링은 우선 1차적으로 했는데, 결국 클러스터와 포인트 레벨, 이 두 개 스테이지에서 예측값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불일치가 됐다는 것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불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수도 라벨이 얼마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아래 예시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모델이 이제 컵, 의자 라고 예측을 했으면 이제 컵에 대한 포인트 하나에 대한 예측을 컵, 의자 라고 예측을 했으면 클러스터에서는 컵이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이 5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포인트에 대해서 컵, 의자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클러스터 레벨에서는 컵이라고 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컵의 비율이 포인트 단에서도 굉장히 높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똑같이 예측을 했는데 클러스터가 의자라고 분류를 할 경우 이는 신뢰도가 낮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CAT입니다. PCAT의 이제 thresholding 값을 구하는 공식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HiJ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J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high, 높은 레벨, 클러스트 레벨에 속하는 값인데요. 이제 클러스트 하나, 의자라고 예측한 클러스터 J에 대해서 이 티처가 예측한 값 중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를 HiJ라고 할 거고요. 반대로 low J는 이 클러스터 J, 방금 말씀드린 J 내부에서 하나하나의 점, 아이들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티처가 예측한 값 중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 즉 점 단위에서 가장 예측값의 확률이 높은 클래스를 low J라고 할 거고요. 클러스터 단위에서 예측값의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를 hig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CAT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unsupervised의 클러스터 로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HiJ와 LowJ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 HiJ와 LowJ가 같은 경우에는 위의 항으로 계산을 하고 HiJ와 LowJ 계속해서 말씀드린 클러스터 레벨과 포인트 레벨의 예측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탁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제 클러스터 레벨에서 스튜던트와 티처의 예측값이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티처가 예측한 값의 가장 큰 값, 수도 라벨이 되겠죠. 여기서 그 값과 스튜던트가 예측한 값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서 차이 값을 계산하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KJ는 뭐냐면 요 아래 공식에 의해서 이 임계값, 아까 마스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 임계값이 넘으면 1을 반환하고요. 임계값이 넘지 않으면 0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KJ가 똑같이 곱해지고 있고요. 이 아래는 지금 클러스터 레벨과 포인트 레벨의 예측값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장 높은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KL 함수, 이제 컬백, 제가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컬백 레이블러 다이버전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KL 함수를 사용해서 하이와 로우의 예측이 다르므로 티처 모델의 예측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값뿐만 아니라 분포의 값들 전체를 확인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티처들이 예측한 값들이 있을 때 이 하이 레벨 단에선 이렇게 예측했고 로우 레벨에선 이렇게 예측했다. 근데 이게 어그리먼트 하냐?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값, 이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사용하고 일치하진 않아 라고 하면은 전체 분포를 보면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분포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high certain 수도 라벨과 mid certain 수도 라벨을 보이시게 될 텐데, 이 certain이라고 하면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수도 라벨이다 라고 분류를 하고요. 여기서는 mid certain, 중간 단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은 신뢰도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어느 정도 뽑아다가 쓸 수는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extremely certain cluster입니다. 그래서 extreme이라는 게 뭐냐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확실성이 높은 클러스터를 high certain cluster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확실성이 엄청 높은 extreme한 certain 클러스터로 지정을 해서 offset loss를 구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IO의 prediction이 높아질수록 GT와 굉장히 상관성을 보인다 라는 그래프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high certain에 속하고 이쪽에 있는 것이 mid certain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igh certain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월등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을 extremely certain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로스를 구할 때 사용을 해보겠다 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PCAT를 통해서 unsupervised offset loss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시면 이전에 이미 offset loss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구하냐 하면, 결국 offset loss가 offset 벡터가 틀리게 되면은 점들이 모이는 것이 모이면 안 되는 애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또는 뭐 이쪽으로 모여서는 안 되는데 모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unsupervised에 별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는 모든 클러스터에 속하는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스튜던트와 티처 서로 예측한 값의 차이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extremely certain 클러스터만 뽑아와서 얘네를 대표로 삼아서 대표 offset loss를 구하고 이것을 학습하는데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거 NC, extremely certain 클러스터의 개수고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extremely certain 클러스터 안에 속하는 포인트들의 모든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정교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제 에런 함수를 통해서 이 둘의 예측값의 차이를 구할 건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스튜던트의 옵셋 예측값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티처의 옵셋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차이를 구하고, 이 차이를 더한 다음에 점의 개수로 나눠주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나눠주면서 unsupervised offset loss의 이제 PCAT를 통해서 unsupervised offset loss를 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experiment,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실험 세팅에 대해서 데이터셋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스캔넷 V2라는 다양한 실내 장면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S3DIS라는 6개의 큰 영역을 촬영한 장면에 대한 데이터셋. 그리고 실험 세팅은 기존 연구인 트위스트와 동일하게 이제 라벨레티오는 이건 이제 라벨이 된 데이터의 확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아니고 비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라벨이 된 비율을 이제 1% 써보고 5% 써보고 10% 써보고 20% 써봤다. 그리고 이거의 나머지는 unlabeled 데이터로 사용해서 테스트를 돌려봤다 라는 실험 세팅이고요. 테이블 1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두 가지에 대해서 sub only는 트위스트의 백본만을 이용해서 fully supervised로 학습된 결과이고요. 트위스트는 이제 이전 소타였던 트위스트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서 트위스트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소프트 그룹은 이제 백본만 사용했을 땐 어떤가 싶어서 백본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hour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소타인 트위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썼을 때, 5%만 썼을 때, 10%만 썼을 때, 20% 썼을 때고요. 그래서 MAP, AP50, AP25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테이블인데요. 이제 결국 이 논문에서 제안된 이 프레임워크가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이므로 이와 비슷한 모델들인 이제 포인트 컨트라스트와 CSC와도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언레이블드된 데이터를 잘 활용했는가를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5% 미만의 레이블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A가 보이시는 게 바로 GT고요. 이 B가 보이는 게 소프트 그룹, 백본만 사용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C가 이제 PC 티처의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GT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B, 백본만 사용한 것보다도 훨씬 선명하기도 하고 더 많은 객체를 잡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삭제 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인데요. 저희가 구했던 이제 세멘팅, foreground에 대한 세멘팅 로스와 이제 background에 대한 세멘팅 로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로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제 모든 점들에 대한 오프셋 로스, 그리고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 extremely certain 클러스터만 모아서 구한 오프셋 로스, 이 총 5개의 지표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서 성능을 평가해 봤더니 결국 저희가 구했던 요 4개를 넣는 것이 성능이 가장 좋았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이블에서는 저희가 계속 보았던 이제 멀티뷰 퓨전과 하이브리드 그래핑 그리고 PCAT 라는 기법이 들어갔을 때 넣고 빼고 해보면서 이제 가장 높은 결과값은 3개를 다 써야 나왔었다. 굉장히 이 3개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 있다 라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PCAT를 통해서 트레시홀드를 구한 값이 결국 가장 의미가 있었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인데요. 이제 새로운 엔드-투-엔드 세미-슈퍼바이즈드 3D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MVF, HG, PCAT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수도 라벨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라는 점이 해당 논문의 컨클루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